자, 첫 번째는 옥상 관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외벽 균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페수가 역류해서 저희 직원이 가서 바가지로 물을 퍼낸 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피팅로드 오동협입니다. 오늘은 매년 반복되는 장마철의 피팅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팅 누수 때문에 임차인은 영업을 못하기도 하고요. 임대인은 많은 공사비를 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왜 매년 장마철만 되면은 빌딩 피해가 끊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우량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은 매년 시간당 강우량이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시간에 폭우도 빈번해졌고요. 이로 인해 한 번의 집중호우로 옥상 방수층이 뚫리고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빌딩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전에 설계되었던 배수 시설이 이런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후 빌딩의 피해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고객 중에 한 분도 지하 배수 펌프가 고장이 나서 지하 주차장이 물을 잠기는 사례가 있었고요. 자, 장마철 빌딩 관리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자의 문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무에서 꼭 점검해야 될 7가지 핵심 관리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옥상 관리입니다. 방수층은 대략 한 5년 주기로 보수 공사를 하는 것들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요. 옥상을 점검할 때는 금이 간 부분은 즉시 우레탄 방수제로 도포하셔가지고 보수하셔야 되고요. 배수구 주변에 낙엽이라든가 담배꽁초 아니면 흙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배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제거해 주시는 게 맞고요. 자, 이 관리만 해도 옥상 침수의 리스크는 반 이상은 없어진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외벽 균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벽에 머리카락 같은 굵기에 크랙만 발생이 돼도 집중호우 때는 그게 다 빗물의 통로가 되거든요. 따라서 장마 전에는 벽들 쪽, 타일 쪽, 조적 이런 건물의 균열 여부를 확인하시고 창문이나 실리콘 마감이 좀 노후화 돼서 조금 떨어져 있다 아니면 균열이 있다 라고 하시면 재시공하는 것들을 권고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발코니 배수구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발코니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빗물이 내부로 역류하거나 특히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카페라든가 외부 식당들이 테라스 이런 것들의 배수구를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막히거나 역류하거나 넘쳐서 물이 내부로 들어온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미리 공지문을 보내서 사전에 청소하도록 유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배수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하시는 거죠. 모든 건물은 지하에 반드시 집수중 펌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정상 작동하는지 시험 가동도 해봐야 되고요. 또한 배수 간 역류를 막기 위해서 역류 방지 밸브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침수 사고는 대개 이 두 가지에서 많이 발생이 되니까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요. 집수중 같은 경우도 원래 본 펌프가 있고 예비용으로 준비되어 있는 펌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비된 펌프는 원래부터 고장이 나서 운영되지 않았고 본 펌프가 고장이 나면은 예비 펌프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것 또한 가동을 못하게 돼버리니까 그대로 집수정에 있는 오페수가 역류해서 저희 직원이 가서 바가지로 물을 퍼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수 펌프를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전기 설비와 기계실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비에 젖은 배전판 같은 경우는 누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어지면 파주로 이어지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비상발전기, UPS 장비 뭐 이런 것들 1년에 2번 정도 시험 가동도 해보시고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도 주기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약간 예방 차원의 얘기고요. 6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나 사고가 터졌을 때 후속 조치입니다. 보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보통 건물에 매입하시면 하재 보험은 들어 놓으시거든요. 근데 하재 보험에 특약으로 침수 피해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빠져 있다,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추가 담보를 더 가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복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사전에 미리 찜해 놓으셔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그 업체에서 와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7번째 주의하실 상황은 세입자들에게 미리 공지를 해서 빌딩 관리도 중요하지만 임차사, 입주사, 세입자 이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미리 얘기해서 외부 간판이 고정되어 있는지, 실외기에 거치되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다 체크하고 관리해라 라고 임차사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로 장마철에 빌딩 관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이 좋은 빌딩을 매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빌딩을 잘 관리해서 더 좋은 빌딩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누구에게 양도 차익을 붙여서 파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리만 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빌딩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빌딩 로드는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